경제 전체에서 물가 상승이 높아지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해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 옛날에 발행된 저금리 채권들의 인기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화되며 정책금리의 인상 가능성이 줄어들고 심지어 내년에 경기가 나쁘니까 금리를 인하해 줄 거라고 생각되는 시점이 오게 될 때는 지금 발행된 고금리 채권의 인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오늘은 채권 시장의 매력에 푹 빠져보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서 채권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림 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코덱스 국채 선물 10년. 10년이 뭐냐면 10년짜리 국채에 투자를 하는 상품이다. 국채 선물, 이자를 받아서 재투자하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국채 선물 가격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냐? 10월 말부터, 이때가 언제였냐면 레고랜드 사태에 흥국생명의 콜옵션 행사 포기,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던 시기였어요. 그때부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해서 그때 57,000원 바닥 찍고 지금 64,000원. 상당히 많이 올랐죠. 채권 가격 치고는 이 정도면 뭐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이다. 15% 정도 올랐나요? 그 정도 올랐죠. 이렇게 상당히 지금 주요 가격선들, 저항선들을 죄다 다 돌파하는 초강세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권 가격의 상승세가 나타났다는 것은 경제의 두 가지 면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물가가 빠졌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들이 최근에 드디어 5.0까지 떨어지면서 곧 4%대 진입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소비자 물가가 떨어질 때, 여기 또 2019년 물가 상승률 떨어질 때, 물가 상승률 떨어질 때 보면 채권 시장이 꽤 괜찮죠. 왜 그러냐 하면 경제 전체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서 물가 상승이 높아지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해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 옛날에 발행된 저금리 채권들의 인기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2%에 발행됐는데 올해는 4%에 발행됐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2%, 올해 4%예요. 그러면 작년에 발행된 2%짜리 채권 사겠어요? 뭐하러 삽니까? 4%짜리 채권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발행된 채권의 가격이 박살났을 거예요. 그쵸? 근데 반대로 올해 4%의 채권을 발행했는데 내년 금리가 3%라면? 예. 지금 채권 인기가 엄청 올라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에 3% 주는데 지금 사야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화되며 정책금리의 인상 가능성이 줄어들고 심지어 내년에 경기가 나쁘니까 금리를 인하해 줄 거라고 생각되는 시점이 오게 될 때는 지금 발행된 고금리 채권의 인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따라서 인플레가 쫙 올라가면 채권 가격 박살, 인플레가 쫙 둔화되면 채권 가격은 상승. 이 관계가 지금 그림에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수급 여건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이랑 채권에 대해서 계속 팔아왔는데 특히 10월 달에는 채권도 거의 안 샀는데 11월 달 되니까 순식간에 7천억 보유 잔액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요. 주식도 사고 있죠. 상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다시 출현했는가?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외환 시장이 안정된 것도 있었지만 글로벌 경기가 나빠진 게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경기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지표는 PMI 지표. 기억나시죠? 구매 관리자 지수와 그리고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있는데 파란 선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지금 100 기준선인 100을 하회할 정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 선행 지수가 망가질 때 여기 2008년, 2011년, 또 2015, 16년, 또 2018, 19년 같은 경기 선행 지수가 망가지는 시기마다 채권의 수익률이 좋아지죠. 빨간 선이 우리나라 국채의 성과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 경기가 나빠져요. 투자나 고용 안 하겠죠. 그래서 자금 수요가 필요 없어요. 기업들 입장에서 뭔가 설비 투자를 하거나 사람을 뽑고 하려면 뭔가 낙관적인 뭐가 있어야 되는데 돈을 빌려서 사업한다? 있던 빚도 갚아야죠, 지금. 그래서 자금 수요가 줄어들고요. 두 번째는 뭐죠? 금리가 높아지니까. 경기는 앞으로 나빠질 게 보인다면 저축의 욕구가 높아지죠. 그래서 시장의 자금 공급이 물밀듯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돈의 공급은 늘어나는데 돈을 쓸 사람은 없으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거죠. 따라서 세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최근에 채권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채권 가격이 급등할 때 투자하기 좋은 것은 ETF, 국채 선물 ETF를 사라. 두 번째, 왜 국채 선물 ETF의 가격이 상승하는가? 인플레가 둔화되고 있다. 세 번째,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수급도 좋아지는데 수급이 좋아지는 이유를 봤더니 글로벌 경기가 나빠질 때는 채권에 대한 매력도 높아지더라. 다시 말해서 자금 수요가 줄어들 때는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걸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아직 채권 투자의 전성기 또는 채권 투자의 적기는 계속되고 있다.
좀 더 채권 시장에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가 어떤 것인지, 또 안전자산이 자산 배분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바쁘시지만 하루 한 강의 30일 동안만 들으시면 잘 알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안전자산 VOD 곧 론칭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